인트로에 보여드린 장면은 싱가포르전에서 나왔던 중국 화교 관중들의 응원 모습입니다. 도저히 현대와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정상 범주에 있는 정상 국가의 매너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추접스럽게도 바로 세 글자로 정리됐죠. 바로 중국인입니다. 싱가포르는 태생부터 중국 화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번에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과 경기가 펼쳐질 때 싱가포르 내부 화교는 물론이고 본토 중국인들까지 몰려가서 야유 릴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주장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관중석에서 우우 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물론 사실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팀에 대한 야유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나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팀의 에이스라면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야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국답지 않은 모습인 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대대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한국을, 우리 소니 마음을 흔들려 한다는 게 정말 우습기만 할 뿐이죠. 오늘은 지난 싱가포르전을 되짚어보며 중국이 저지른 저질 야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에 대한 중국 팬들의 야유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는 팬데믹으로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도 했기 때문에 덜한 편이었지만 관중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중국 올림픽 선수들과 코치진만으로도 그 야유는 대단했습니다. 저렇게까지 그릇들이 작은가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리고 너무나 당연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신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피파 월드컵 예선전에서 무려 7골을 폭발시키며 7대0 대승을 거둔 건데요. 이번에 한국은 싱가포르 원정에 승리하며 C조 선두를 확정 지을 수 있었고 3차 예선 진출과 함께 1포트를 확보하며 일본, 이란에 비하는 소위 꿀조에 속하게 됐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우리 대표팀이 한 번씩 삐끗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는데요. 주장 손흥민은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싱가포르 원정 내내 현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수단이 묵는 호텔과 훈련장 모두에 팬들이 몰리며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모두가 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땅이 아주 작기는 하지만 어떤 숙소에 누가 머물고 언제 나와서 어디 훈련장을 가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해 따라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챙길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 모든 걸 해냅니다. 숙소에서 밤중에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을 낸 것은 물론이고 훈련장에서도 응원과 야유 사이의 어딘가에서 북적이며 집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죠. 경기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싱가포르 응원단에서 야유가 쏟아졌거든요. 물론 손흥민은 개의치 않고 플레이를 진행하며 김진수와 함께 왼쪽 측면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했죠. 야유는 손흥민이 왼쪽 코너 플래그에서 코너킥을 얻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다른 곳도 아니고 인종차별의 끝판왕 영국에서 축구해온 인물입니다. 그 전에 독일에서 수년간 수모를 겪기도 했죠. 중국인들의 야유는 아예 원천 차단한 것처럼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갔는데요. 다행히 여기에 대표팀 후배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힘을 보탭니다. 전반 9분 만에 이강인이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강슛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한 겁니다. 이어 20분엔 주민규가 김진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인과 싱가포르 화교 팬들은 얄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득점이 터질 때마다 일순간 침묵했죠.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면서 싱가포르 응원단의 응원 소리는 더욱 작아졌고요. 오히려 굉장히 소수의 한국 응원단 소리가 클 때도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이 터진 뒤부터는 이제 감히 손흥민을 향한 야유를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산당에서 받은 지령을 잊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감상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른바 손흥민 선수의 쇼타임이 시작된 순간이었는데요. 소니는 전반 중반 수비 진영에서 공격 진영까지 대단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클래스 있는 움직임을 연달아 선보입니다. 관중석은 이제 싱가포르 응원하는 사람보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으로 가득해졌죠. 여기에 손흥민은 후반 8분 자신이 직접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로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방을 흔드는 데도 성공합니다. 자신의 클래스를 직접 싱가포르 땅에서 증명한 순간이었는데요. 손흥민의 득점을 알리는 장내 아나운서의 콜이 나오자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싱가포르 팬들과 중국인들까지 환호하기에 이르렀죠. 후반 11분에 손흥민이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환호성을 이끌어내자 경기장은 거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토트넘 홈구장 같은 분위기로 급반전됐고요. 후반 41분 오세훈과 교체돼 나가는 순간은 장관과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 있는 팬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고 팬들은 모두 환호성을 보내며 응답했습니다. 싱가포르 원정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전체주의, 민족주의는 비단 이번 경기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의 지난 경기에서는 같은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던 건데요. 손흥민의 팬을 자처한 한 중국 남성 팬이 다른 중국 홈팬들에게 위협당한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심지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손흥민의 개인적인 팬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는데요. 그 자체로만 보면 영리한 행동은 아니긴 했지만 관중들의 모습 또한 너무나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이 남성을 보자마자 야유하면서 공격했는데요. 문제의 영상을 보면 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등번호 7번이 쓰인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남성 원 씨가 다른 관중들로부터 둘러싸여 위협을 받습니다. 홈팬과 관중석에 앉아있던 원 씨가 말다툼을 벌이는 듯 하더니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홈팬들이 원 씨를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듯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죠. 이런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다른 남성 팬은 중국 홈팬과 아예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유혈 사태로 이어진 사진도 확산됐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린 이용자는 중국 팬이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홈팬들과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고 글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구라파에서도 화제를 모은 것 같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중국 팬 간 물리적 충돌을 보도하면서 중국 팬들이 손흥민의 한국에 패배한 뒤 토트넘 서포터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영상이 등장했다. 한 토트넘 팬이 경기장에서 구타당했으나 현장에선 잘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며 특정 부분에선 추악한 장면까지 이어졌다. 왜 충돌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한국 최고의 선수이자 EPL의 자랑인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장을 맡고 있어 중국 팬들의 분노를 샀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참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신기한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경기를 앞두고 최종 훈련을 마친 자리에서 동료와 후배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 관중이 꽉 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플레이를 잘 보여줘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자. 부상 조심하고 라고 이렇게 필승 의지를 다진 손흥민은 결국 현실에서도 이 의지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멀티골 원맨쇼에 중국 관중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손흥민 선수 역시 감독은 부재하지만 선수단 내부에 잡음이 없고 하나의 팀으로 잘 뭉쳐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경기 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소니는 희생전신, 대표팀에 빠르게 녹아들려고 한 모습이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 며칠 안 됐지만 좋은 경기력과 대승으로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린 것 같다. 이렇게 대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해 긍정적이다 라고 승리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중국이 태세 전환을 해서 손흥민 제발 봐줘 라며 두 손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2차 예선 탈락 위기에 놓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명을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같은 날 중국 홍보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예선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출발부터 선제골을 내주며 암울하게 풀어가더니 페널티킥도 실축해 기회를 잃었죠. 가까스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린 겁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같이 속한 C조 1위는 승점 13점의 대한민국이고 2위는 8점 중국입니다. 한국의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한 장의 3차 예선 진출 티켓은 며칠 뒤 열리는 2차 예선 최종전에서 결정되는데요. 중국은 원정에서 한국과 태국은 홈에서 싱가포르가 붙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일전으로 중국이 과연 최초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연히 중국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사죄한다며 부드럽게 풀어가달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때 아닌 손흥민 찬양글이 올라오며 지난 싱가포르전 야유 릴레이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죠. 이제 우리 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를 마친 뒤 각자의 팀으로 돌아갑니다. 구라파에서 뛰는 선수들은 오프시즌 팀의 리빌딩을 겪으며 재계약, 새로운 전술, 감독을 맞이해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팀에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기도 하죠. 손흥민 선수 역시 재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중국전 시원하게 끝내면서도 다치지 않게 조심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